네, 이렇게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으로 검색을 하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전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네,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예, 동진 세미캠.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35,000원에 20%입니다. 35,000원에 20%. 일단 뭐 제법 손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7,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혹시 동진 세미캠 매수하신 시점은 언제쯤이실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 예. 전에니까 한 8월쯤 됐습니다. 8월. 오래된 건 아니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요즘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역시 동진 세미캠도 같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이게 지금, 미국의 노광장비, 삼성전자 투자 법안 관련돼서 상당히 전망이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과연 언제 실현이 될지 주가가 계속 지금 5일선 아래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흘러내리거든요. 그렇죠. 지지부진하죠. 네, 이게 지금 언제쯤이나 이게 좀 빛을 볼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 그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동진 세미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입니다. 주가 상승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쯤 나올까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특히 반도체 섹터는 진짜 여러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그 외의 종목군들은 참 어려워요. 그러면 동진 세미캠 얘 본질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런 거냐 할 때 그러한 부분 전혀 없어요. 매출액 보더라도 1분기, 2분기 영업이익 보면 어이구 작년 거에 이제 버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300억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1분기, 2분기만 해도 지금 950억이에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도 지금 거의 이제 7천억 정도 되니까 어떨까라고 했을 때 3분기, 4분기 그 이상 나오겠죠. 그러면 주가만 이렇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 종목,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만 엉망이에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주가가 엉망이다라는 것은 향후 봤을 때 굉장히 나한테 크게 수익 줄 수 있는 자리에 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이제 반도체 쪽 잘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했을 때 메모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메모리 쪽은 시장에서 탑이에요. 그러나 향후 가면 갈수록 이 저가형 메모리는 중국한테 게임이 안 될 거예요. 반도체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게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 자기의 저가 제품 메모리를 쓰게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삼성이 나아가야 될 것은 아쿠아 퀄리티 5나노, 3나노 이러한 제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더 품질 높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 있어서 저가 버리고 고가 쪽으로 가는 이러한 부분 삼성이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비메모리 쪽입니다. 이 비메모리 쪽에서 아직 가시화된 게 없어요. 이쪽에서 결국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정될 것이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야 우리 이 밑에 있는 종목군들도 으쌰으쌰 하면서 2배, 3배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비메모리 시장을 손 놓을 거냐라 할 때 그건 아니에요. 결국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다운 사이클이고 수요자들도 자꾸 재고가 쌓여 있는데 얼굴 봐서 지금 주문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태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삼성전자가 뭔가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러한 것들이 향후 몇 달 내에 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올라갑니다. 자, 우리 동진쌤께 그냥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종목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월봉 보면 지금의 위치, 최근 이날이 이때였죠. 9월 달에 저점 만드는 자리가 그 자리는 떨어지면 안 돼. 여긴 지켜줘야 될 게 거의 2년 동안 나타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아마 지켜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는 건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막 10% 이상의 하락이 이어졌을 때는 분명히 이거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거 깨고 내려가니까 이 종목이 망할 거야. 문제가 돼. 그건 아니에요. 시장 하락하니까 천하장사 있나요? 같이 하락하는 거지. 그랬을 땐 그거는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이고, 그래, 내 팔자야. 내가 이러한 시기에 주식을 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하락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좀 견조하게 가게 되면 고점하고 저점 딱 4번 나눠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목표가는 한 32,000원이에요. 그럼 보수적으로 봐도 3만 원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아이고 매수가가 35,000원이네.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일봉 보면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결국 32,000원 이게 61이평선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조금만 더 업돼 버리면 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추매해가지고 더 할까요? 지금은 정말 어지간해가지고 추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 특히 이 기술주 쪽, 이 반도체 쪽 종목군들의 탄력이 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뭐 7%, 10%는 한번 가주겠는데 그 이상 가기 위한 시장의 흐름이 영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시장이 좋게 가면서 내 매수가까지를 가기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요새 좀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에 시장이 의외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흐름이 진짜 예상대로 나오게 되면 동시세미캠 결국 35,000원 여기가 좀 매물대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목표가 보고요. 흐름 보면서 지금의 추세 때는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뭐 시장 이번 주 흐름 있었지만 나름대로 지켜줘야 될 라인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얘가 똥똥 치고 가게 되면 요 3만 원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 한 10% 업사이드 자리는 있어요. 거기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61이평선이 지금 맞고 떨어지는 자리죠. 지금 여기서부터 꺾이다 보니까 어때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가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한 32,000원, 32,500원 보시고 조금 더 조정 줬다가 시장 괜찮다라고 하면 내 매수가까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소장님 동진세미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짧게 봤을 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라기보다는 32,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32,000원 가격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 다시 좀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쭤보시죠. 예, 이게 28,000원, 5일선 돌파하게 되면 예. 물타기를 좀 해도 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5일선 돌파 시 좀 더 매수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시장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 일주일을 보고 추매 한번 해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시장이 좋아 그래도 위아래 변동이 있거든요. 그럼 이에 분봉상 봤을 때 한 27,500원 요 가격대에서 살짝 담가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은 이 장대 양봉 나온 요 자리가 얼마냐면 고가가 3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27,500원에서 3만 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맞춰가지고 거기서 비중 딱 와가지고 번전되고 수익 조금이라도 나면 비중
확 줄여버리세요. 줄여버리고 조금 남은 건 조금 더 위까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 대신, 뭐, 손절은 내가 비중 담은 거, 그거는 25,700원 깨게 되면 담은 건 빼자. 왜? 그거는 또 다른 또 여기를 깬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 안정될 때까지 뺀 거 가지고 또 뭐 이 종목을 사든 아니면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땐 정말 사야 될 종목들이 막 쌓여져 있어요. 막 단기적으로 가야 될 종목들이 눈에 우리 시청자분도 보일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정말 이렇게 시장 빠지니까 이거 내가 사고 싶었었는데 제대로 왔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 25,700원을 깨게 되면 추매한 거 손절 치자. 손절 쳐줘야 돼요.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어 봐야 또 뚝 떨어지게 되면 또 본전 찾기 어려워져요. 이 종목 20%인데 또 20%더 담아봐요. 그랬을 때 다른 데에서 움쩍달쩍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 가자고요. 여기 음봉 4개 나온 거 여기서 양봉 나오면 한번 3만 원 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동진 세미캠 살펴드렸습니다. 뭐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언제쯤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셨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추가 질문까지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니까 아무쪼록 손실 많이 줄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신인석 캐스터와 함께 알아볼게요.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님, 나노신소재 89,200원에 10% 갖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나노신소재의 2차전지 소재인 CNT 도전제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시장 흐름 2차전지가 그야말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만한 그런 시장인데요. 나노신소재 현재 가격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85,1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이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 생산 확대 는 물론 태양광 소재 수요 증가까지 기대되면서 좀 좋은 종목으로 저도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전고점이 10만 원대까지 좀 올라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실지 우리 최태규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나노신소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있고요. 자, 우리 시장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포커싱 해가지고 종목을 봐야 될 부분은 시장에서 핫한 섹터가 뭐지? 라고 했을 때 2차전지 맞아요. 그리고 정말 2차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말 마지막 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2차전지 분명히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여튼,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나노신 소재 지금 차트 놓고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노신 소재 지금 위치 보면 요 자리서부터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면서 지금 6개월째 상승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조정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60일 이평선이 아직은 꺾이지 않았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가야 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저점 깨면 안 돼. 요 날 저가가 8만 원인데 이 가격을 깬다라는 건 여기에 있는 한 달 동안의 이 물량들이 다 뭐가 돼요? 매물이 돼버려요. 여튼, 최근 이 주식, 뭐 이게 잡주는 아니기 때문에 잡주들은 이렇게 차트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확 깨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다치는데, 이 종목, 8만 원 요거 깨게 되면 조금은 이거 좀 위험 관리해야 되나? 어찌 보면 8만 원 깨면은 손실이 10% 이상 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비중을 일단 좀 줄이고 다음을 모색하자. 뭐 그 밑에 있는 66,200원이죠. 여기까지도 열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깨져버리면은 이 밑에까지 열려버린다. 지금은 어때요? 올라갈까 말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공방이 치열합니다. 그래도 요 날이었어요. 최근에 고점을 쳐줬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어라는 일단 사인은 보내줬어요. 사인 보내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도 일정 부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89,200원이니까 여기서 시장만 조금 받쳐주게 되면 이 고가가 얼마냐면은 92,000원이죠. 그래서 92,000원까지는
한번 다시 가고요. 2차 전지 얘네들이 분위기 좀 더 살아. 그러면은 뭐 95,000원, 96,000원까지도 열리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일단 우리 2차 전지 분위기 굉장히 좋지만 또 이쪽 한번 쏴 해게 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막 에코프로부터 해갖고 얘네들 팍팍 쳐버릴 때는 얘도 같이 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 볼 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해요. 그러면 핫한 종목군들 같이 놓고 걔네들이 문제가 생겼을 땐 얘도 같이 조금 의심스러운 분위기로 종목 봐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1차 목표가 9만 원, 2차 목표가 9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살펴드렸습니다. 요새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솟구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시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역시 2차 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참 중심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노 신소재죠. 요즘같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얼마 전에는 10만 원도 잠시 넘는 모습까지 나타나줬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거의 뭐 2배쯤 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요즘에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나노 신소재 뭐 항상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매수가 조금 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네요. 9만 원까지 보시고요. 2차 목표 주가 96,000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나왔던 고점 10만 원 넘어서까지 바라보시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테니 아무쪼록 이 가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민재님께서 보내주신 나노 신소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신희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원님, 디스플레이텍 7,260원에 20% 갖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청 보내주셨네요. 네, 디스플레이텍 지금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내려왔는데 전고점인 7,020원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 2.96% 하락하면서 4,75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불리는 종목이죠. 디스플레이텍 주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최태규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디스플레이텍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고요. 얘가 또 한 번씩 쿵쿵 쏴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좀 그걸 좀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7,260원. 어우, 여기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비중도 20%인데 자, 우리 디스플레이텍 지금 우리가 얘를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보면 이 매출액입니다. 이 매출액이 작년에 1,3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 36억. 영업이익 36억, 1,300억인데 36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 그냥 억지로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매출입니다. 올해 매출 지금 1분기에 200억, 2분기에 66억. 지금 두 개 합쳐가지고 300억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두 분기 동안에 과연 이 작년 거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못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좀 확인해가지고 3분기 실적 진짜 200억, 300억 나오게 되면 주가 올라가기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뭐 월봉 봤을 때 주가가 뭐 이거 바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여라도 실적 안 좋게 돼버리면 이 저점 깰 수 있어요. 이날 저가가 4,450원인데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받쳐주게 되면 지금 시장 엉망진창인데 어려워요. 어렵고 자 지금 얘의 특징은 그래도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쏴주네요. 얘 20% 여기서도 한 13%. 뭐 그냥 기분 내끼면 한 13%씩 올려줘요. 그러면 얘 내가 봤을 땐 어느 순간에 한 분은 올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한 13%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얘가 한 조금 막 끼가 보이고 한번 올라갈 때 찰봤다가 한 13%까지 그거 한번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자리는 뭐 시장 하락하면서 같이 음봉 나왔다. 이거 뭐 오케이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4,450원 이 가격대는 깨면 안 돼요. 일단 시장이 깨면은 뭐 같이 깨질 수 있지만 시장이 이전 저점 깨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하면 종목도 깨면 안 돼요. 깬다라는 건 시장보다도 약하고 또 이러한 주가 흐름 속에서 얘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먼저 60일 이평선을 봐요. 60일 이평선 이 자리에서부터 보면 어때요?
줄줄줄줄줄줄 내려가죠. 예, 줄줄줄줄 내려갑니다. 그러면 62평선이 우하향이라는 건 어때요? 올라가면 이런 윗꼬리가 달게 돼 있어요. 못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러나 61평선이 이렇게 우상향일 때 장대 쏴버리면 윗꼬리 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달 확률도 높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물량 털기가 아니라 오히려 손바뀜, 매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내가 봤을 땐 뭔가 매도하고 나가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ADX 그거가 아직은 없구나. 예. 일단 큰 손들이 이 자리에서 한번 나간 날을 한번 볼게요. 이제 나 혼자 하니까 조금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항상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BII 인덱스 이 얘를 밑에다 하나 끌어놓고 얘를 하나 없애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BII 인덱스 우리 큰형님들 수급을 한번 좀 보면 자, 우리가 이 빠져나가는 이 자리에서 보면은 얘가 조금씩 털고 나갔다라는 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 BII 인덱스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예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아주 기분 나빠요. 예. 이게 쏴버렸으면 이 BII 인덱스가 오히려 올라가줘야지 올리면서 윗꼬리가 매집이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거꾸로야. 윗꼬리 달고 이 형님은 자꾸 던져. 그러면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일단 반등 나오면 한 6,000원까지는 보여요. 7,260원인데 그래도 한번 이 종목은 6,000원까지 와주면 땡큐 하고 비중 확 줄이자고요. 예, 실적 안 좋은데 주가도 계속 우하향인데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간다? 제 경험상 이 IT 쪽 종목군들이 상장 폐지가 참 많이 됩니다. 왜? 거래처 하나 딱 엉클어져 버리면 매출액도 500억, 600억. 얘 지금 1,300억에서 500억, 600억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문제가 있다는. 그럼 이런 애들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시장에서 핫해. 바이오 같은데 그럼 바이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역겨가 주가 올리려고 그러고 옛날에도 보면 화장품 막 뜰 때 우리 자회사 화장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주로 했던 게 이 IT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텍 지금 작년 매출까지는 좋았는데 올해 매출 3분기, 4분기 안 나오게 되면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디스플레이텍 살펴드렸습니다.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7,000원대 위니까 손실이 참 큰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가까지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대폭 좀 줄여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원님의 디스플레이텍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종목지다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보니까 양봉축제님께서 심택을 보내주셨고요. PCB 기업이죠. 그리고 고다현님께서도 지금 유니섬이라고 하셨는데 유니샘 종목진다 보내주신 것 같고 그리고 탈출하고파님 세경 하이테크, 가스당님의 롯데 리치, 태자님께서도 세경 하이테크 같이 좀 물려있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채팅창 통해서도 02-325-8200 전화를 통해서도 종목진단 이 시간 항상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세아베스텔 기주고요. 예. 2만 원의 비중은 좀 높습니다. 40%입니다. 2만 원에 40%요? 예. 이거 혹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9월 한 15일경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22,000원 최근 들어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진입을 하셨군요? 예, 그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시장도 좀 부진하고 다시 좀 밀려 있네요. 예. 네, 16,200원. 지금 비중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좀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사실 지난 10월 14일에 20% 가까이 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 좀 꼬리를 다는 모습이어가지고 그 이후로 또 계속 내림세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세아베스텔 지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그때 예. 사우디에 총리께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빈살만 원세자가 또 이래가지고는 이제 쭉 떨어지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반등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 그 문제가 부분이 좀 있어서 떨어지는 걱정이 건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반등을 꿈꿔봐도 괜찮을지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초특기 전문가님, 세아베스텔 제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2,000원대까지 쑥 올라갔다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새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다시 반등 여력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빈살만이 와야죠. 네. 일단 우리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 결국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면 또 그 재료가 부각돼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빈살만이 왜 안 왔을까라고 했을 때 바이든하고의 관계가 지금 껄쩍지근하잖아요.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감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빈살만 입장에서도 대한민국과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굉장히 끈끈한데 여기 와가지고 뭔가가 자연스럽게 모색될 수 있는 부분인가. 결국 그 네옴시티 그러한 부분 보따리를 풀었을 때 결국 가장 큰 미국이 일정 부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대형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우리 대한민국 거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봐요. 같이 협업해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빈살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관계가 좀 껄끄러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정리됐을 때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 오니까 내가 갈게 이러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럼 오케이 가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어 라면서 급등 나와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좀 기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이상 과연 이 네옴시티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할 때 그러한 부분에서 좀 퀘스천이고요. 여튼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인가 그것도 유치하고 그러면서 좀 빠르게 진행해야 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빈살만이 오게 되면은 분명히 또 다시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마음속에 갖고 가야 될 부분은 내가 얘를 갖고 가도 이 기업이 살아있을 수 있니? 그것만 보면 돼요. 살아있을 수 있어?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다 수익으로 연결될까요? 다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얘가 문제가 돼가지고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다 하락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참고 갈 필요가 있어요. 다만 우리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욕심이 과했다. 왜? 40%잖아요. 그럼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요 자리에선 바닥이고 한 번 더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일단은 이 흐름 봤을 때 요 날 저가 깨게 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15,8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열릴까요? 라고 했을 때 항상 변곡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 왜냐하면 일단 얘가 여기서 저점 만들고 어때요? 그 이후로 하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그걸 매우러 올 가능성도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보고요. 일단은 요거를 지켜주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요. 결국 내가 매수한 가격 그 가격대 2만 원이죠. 거기가 아주 세력들이 대놓고 팔아요. 잘 보면 19,000원만 넣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윗골이 달아. 나쁜 놈들이야 이거. 자기들이 팔아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000원, 2만 원 이 자리에 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 엉간해가지고는 자꾸 물량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괜찮아지면 얘도 한번 또 쏴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 네옴시티 관련된 건 뉴스 싸움이에요. 또 이 선수들이 항상 뉴스를 툭툭 던져가지고 한 번씩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 잘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재료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어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보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글로벌이죠. 그러면 한미글로벌을 옆에 같이 놓고 봐봐요. 살아있잖아요. 얘. 반 죽였다가 살아있어. 그러면 뭐 세아베스틸 지주 얘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 세아베스틸 보면 이 큰 형님들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아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여기 엄청나게 변동 주는 걸 내 눈으로도 봤고 그것도 이겨내는 것 봐서는 이 한미글로벌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일단 세아베스틸 지주도 이 얘하고 같이 놓고 보고 얘 안 죽으면 걔도 안 죽는다. 이렇게 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지주 시청자님 갖고 계시는데 좀 불안하셨죠? 일단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15,800원을 이탈했을 때는 갑자기 또 뚝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 드린 내용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을 때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살펴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뭐 한미글로벌도 같이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가는 종목들 함께 묶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아베스틸 지주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채팅창 잠깐 볼까요? 계속 또 종목 진단에 대해서 요청 들어오고 있고 우리 톱이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있네요. 자, 시간은 계속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리불고기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닉네임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이 종목은 뭐 많은 분들께서 올 한 해 참 주목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한화솔루션입니다. 태양광의 뭐 대표 종목이죠. 매수하신 가격을 먼저 좀 볼까요? 4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주가 5만 원 근처죠. 49,000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들어왔네요. 자,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 그 주춤하는 모습과 별도로 주가 흐름 좋습니다.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현재 5만 원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자, 한화솔루션 뭐 태양광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한화솔루션 지금부터 수익을 더 줄 수 있을까가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처럼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될지, 좀 짧지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점을 한번 지금부터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태규 전문가님, 한화솔루션입니다. 45,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일단 수익을 좀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챙기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수익을 더 챙겨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번 내가 생각하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차트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뭐 일단 태양광 풍력, 뭐 그들 부분은 언제든지 한 번씩 또 움직일 수 있는 이 시장 환경은 맞아요. 자, 차트 놓고 보면 지금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위아래 십자형 마이너스 3% 만들었다가 거의 약보합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의 저가, 즉 얼마냐면 48,050원. 48,000원 깨게 되면 일단 절반 차익하자고요. 왜? 한번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 있어요. 45,000원까지. 그러면 45,000원 이 저점까지 깨게 되면 일단 다 팔자. 그리고 좀 보자. 그래서 일단은 익절 자리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얘 오늘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 흐름 보여줬어. 오늘 하루 종일 이 거래됐는데 이 거래된 뭐 보면 49,200원, 400원 여기에서 오늘 거래가 다 이루어졌어요. 나머지는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래 없이 되고 여기서 무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9,200원. 자, 우리 차트 놓고 보면 한 49,200원이 21일 평선이 48,600원이죠. 예. 요 20일 여기까지 뭐 어느 정도 눌림 우리 받아들일 수 있고요. 거기서 잘 지지해주고 오늘의 고점 치우고 가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고 보여져요. 다시 올라간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신고가 나올 수 있니? 일단 우리 큰형님들이 안 나갔다라는 건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여기 고점 53,000원 여기서 절반 팔고 그다음에 55,900원 신고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 보되 이 55,900원을 올라갔다가 깨면 그 자리가 무조건 익절 자리가 됩니다. 항상 이 신고가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서 얘가 추가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비중 줄이면서 나아가면 좋은데 매도 자리를 놓쳤어. 그러면 이 자리를 갔다가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익절하고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하셨죠. 그래서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혹 익절 자리가 나오면 그렇게 익절 또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대표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진단을 도와드렸죠. 일단 뭐 지금 수익권이신데 익절 자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손실 보는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충분히 또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면서 하나솔루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불고기님께서 신청해주신 하나솔루션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정도는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 가스당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롯데리츠. 요즘에 리츠주들 참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리츠주들 줄줄이 신저가, 기록적인 저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리츠가 들어왔네요. 자, 매수 가격이요 4,400원에 5%. 불행중 다행일까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파락했는데 털고 나와야 할지 점점점점 하셨거든요. 현재 3,700원 오늘 종가가 됐는데 차트 보시면 참 무섭죠. 요즘 롯데리츠뿐만 아니라 리츠 관련된 종목들 다들 참 어려운데 게다가 최근 춘천 레고랜드바 쇼크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우려감이 상당히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실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가운데서 주가 계속 내려가는데 자, 최태규 전문가님, 롯데리츠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네, 우리 50대 앵커님께서 강원도 레고랜드 이런 것 다 맞아요. 이거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롯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 지주도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롯데건설, 유상증자,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2조 7천억 인수하면서 그러한 자금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결시켜지면서 좀 하락했고요. 특히 지금 부동산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참 안 좋아요. 그러한 영향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자, 한번 위에서 아래 몇 %쯤 빠졌나 한번 보면요. 네, 25% 빠졌네요. 예. 자, 25% 빠졌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일단 손절 물량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빠져봐야 내가 봤을 땐 끝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추매해야 되지? 4%니까 요거 ADX 요거 꺾이는 자리, 윗단에 있는 이 빨간색 여기서 꺾여버리면 일정 부분 반등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비중 4%니까 꺾인다라는 거 한번 양봉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얘가 제대로 꺾이면 한번 일정 부분 반등 나오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계속 떨어졌는데 아무리 못해도 양봉 한번 나오거든요. 그러한 부분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 시장 이쪽에서 지금 악재가 나와서 악재 다 나왔는데 그럼 악재가 자꾸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의미 없어요.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상승에 대한 재료를 찾게 돼 있어요. 롯데지주 망할까요? 안 망하면 그렇게 무조건 손절만 생각하는 매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악재 요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과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재 요인들이 많이 나왔으니 다시 또 상승할 만한 호재거리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림이 있으면 손실을 좀 줄여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롯데리츠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롯데리츠 보내주신 가스당님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꼭 참고하시고 지금 당장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유튜브 종목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지금 항상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까? 나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장 전략 지금부터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전략 다음 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전략은 제가 우리 캔들 보고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트 보면서 우리 업종 차트 보시면
이게 오늘 캔들이고요. 이게 어제 그제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그제는 윗꼬리가 달리고 어제는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왜 그럴까? 올라가자니 좀 부담스러워. 또 내려가니까 아유 여기서 뭐 더 떨어질 건 없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오늘 나름대로 양봉 나오고 어제의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내일 미증시가 크게 급락 나오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 목요일의 저가 2200 이거 지지해 주면서 나름대로 횡보내지는 우상향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항상 뭔가 공포스럽고 두렵고 막 시장의 변동을 많이 줘. 그건 왜 그럴까? 한번 가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금 시장의 위치를 7월 달하고 많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7월 달 이때 어땠어요? 저점 만들고 제대로 못 갔어요. 자꾸 올랐다 내렸다 했어. 그래 놓고 그 박스 뚫어버리니까 이러한 제대로 된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갈까 말까? 결국 요거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위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난 그쪽으로 좀 빼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전해 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그래서 내가 시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토마토에 온 지 벌써 2년 6개월 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만남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내일 우리 이 토마토 지하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정말 많은 걸 준비했어요. 많은 걸 준비했고, 시장 걱정하지 말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시입니다. 1시에 오셔가지고 저와 한번 채택규가 생각하는 시장의 긍정 요인이 뭐지? 산적돼 있는 것밖에 악재밖에 없는데 내년에 더 두렵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두려운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두려운 거 이전에 한번 올리고도 두려운 게 나타나니까 왜 그러한 흐름으로 가야 되는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 방송 아니고요. 온라인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맞닥뜨리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강연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정배열 차트에서 찾는 상승 종목,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이런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돌파구를 같이 한번 마련해보는 순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이토마토 빌딩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보다도 직접 보고 말씀드리시면 훨씬 더 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꼭 함께 하시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몸으로 새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택규 전문가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종목 진단을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우셨죠? 그 아쉬움 달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밤 9시에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미리미리 종목 진단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